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미쉐랑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앵콜 전시의 도슨트를 맡고 있는 동성갤러리 큐레이터 장윤화입니다. 이번 전시는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던 미쉐랑리 위대한 컬러리스트 전시의 앵콜 전시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지난 전시에 비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더 긴 기간 동안 다시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전시에서는 9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면 올해 이제 3개월 동안 진행된 전시에선 이제 110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쉐랑리 작가님은 1928년 프랑스 북동부 오트 마른 레지옹에 있는 이 랑그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랑그르는 성벽에 둘러쳐진 아름다운 도시가 인상적인 곳으로 미쉐랑리 작가님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에 모자 디자이너인 어머니와 군인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미쉐랑리 작가님은 할아버지와 함께 자연과 들판을 보고 느끼며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나이 20살에 프랑스 파리의 국립미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립미술학교에서 미쉐랑리는 첫 번째 스승 외젠 나르본으로부터 엄격한 구성의 미학을 배우고 두 번째 스승 샤플링 미디로부터 부드러운 선과 화려한 색채의 사용을 배웠다고 합니다. 미쉐랑리의 작품에서는 화려한 색채와 엄격한 구성의 미학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미쉐랑리 작가님의 작품에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말씀드렸는데 앞에 보이는 작품은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정면에 빨간 정물들이 그려지고 뒤에는 파란 배경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에 한층 흰색의 투명한 천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빨간 정물부터 보자면은 빨간 꽃 위에는 마띠르가 두껍게 올려지며 반짝거리는 효과를 보여주고 또 머리가 큼으로써 주인공 장미임을 드러내고 있는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주인공 장미는 머리가 굉장히 큰 거에 비해 키가 크고 이제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미만 똑 떼어놓고 본다면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에 같은 빨간색의 사과들을 추가로 그려넣어 줌으로써 삼각형의 안정된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쉐랑리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체리나 사과 같은 과일을 이용해 작품에 안정감을 주는 요소로서 활용을 하십니다. 색채적으로 보자면 사실 파란색과 빨간색은 같이 사용하기 별로 좋은 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엔 중간에 흰색 천이 한층 들어가주고 또 파란색이 흰색이 많이 섞여 들어간 하늘색 계열이 사용되어 줌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색감을 부드럽게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두브로브니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특별히 추가 공수해온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미쉐랑리 작가님의 초창기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1957년에 그려진 작품이죠. 그래서 보시면 배경과 사물을 묘사할 때 날카롭고 진한 윤곽선이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날카롭고 진한 윤곽선은 첫 번째 스승 외젠 나르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진한 윤곽선을 사용한 화가 중에 외젠 나르본 제자 중 유명한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베르나르 비페가 이제 외젠 나르본의 제자였어요. 사실 초창기 미쉐랑리 작가님의 스타일을 보다 보면 야 이거 뭔가 비페 느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이 같기 때문에 초기 스타일은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받죠. 근데 비페 같은 경우엔 외젠 나르본에게만 배우고 학교를 떠났고요. 미쉐랑리 작가님은 그 뒤에 샤플링 미디 교수에까지 배웠기 때문에 색채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부드럽다라고 평가된다 합니다. 이 작품은 파트리시오의 창가에서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위쪽은 하늘색이 넓게 펼쳐져 있고 하늘색 바탕으로부터 파란색과 하늘색이 섞인 부드러운 선으로 나뭇가지가 묘사되어 내려옵니다. 아래쪽엔 보라색의 실루엣으로 어떤 건물이 묘사가 되고 그 밑에 주인공 꽃다발이 그려져 있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에서도 뒤에 보라색 실루엣을 보여주는 곳은 베네치아의 뒤에 보라색으로 그려진 건물은 산마리아 델라 살루테라고 하는 성당입니다. 현재 작품이 그려진 구도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구도입니다. 현재 이 구도에서 보이는 건물은 약간 위치가 물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쉐랑리 작가님이 배를 타고 가면서 봤던 산마리아 델라 살루테의 모습을 기억해서 작품의 모티브로 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보시면 빨간 꽃의 옆에는 흰색과 노란색 꽃이 그려져 있고 그 위쪽에는 보라색 실루엣이 펼쳐져 있고 위쪽에는 밝은 하늘색 계열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물결 위에도 밝은 파랑과 보라색, 하늘색 계열이 사용되어 주면서 쨍한 빨강과 쨍한 파랑의 대비가 완화되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클로드 모네의 장미, 까밀 피서르의 장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이런 빨간 배경의 작품들의 사선으로 네모의 격자를 계속 만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걸 크로스 해칭 기법이라고 합니다. 미쉐랑리 작가님은 작품의 가장자리 부분은 어둡고 진한 빨간색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갈수록 이 어두운 빨간 선이 헐겁게 배치가 되며 작품 명암의 이동을 표시하고 또 작품에 약간의 입체감을 넣어주는 기법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또 이런 작가님의 추상적인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이 크로스 해칭 기법이고요. 작가님 말씀하시기로는 이렇게 선을 쭉쭉 그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수행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 작품도 삼각형의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꽃에서 꼭지점 하나, 왼쪽 아래에 있는 체리에서 하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체리 하나로 이어지며 안정된 삼각형 구도를 만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작품은 미셸 랑리 작가님 말에 의하면 두 인상주의 화가의 이름을 가진 작품으로서 인상파를 향한 헌사를 담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즈미르에서의 정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즈미르는 튀르키예에 있는 항구로 지금 이 작품은 항구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앞쪽에 있는 바닷물 뒤쪽으로는 보라색의 실루엣이 펼쳐져 있는데 반대편 대륙을 묘사를 한 겁니다. 위에서는 꽃나무가 내려오면서 노란색과 파란색, 옅은 보라색의 꽃을 피우고 있고 그 색감이 그대로 아래쪽으로 대칭되면서 바닷물 위에도 노란색과 파란색, 보라색 계열의 색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과 보라색 같이 반대에 대비되는 색감이 사용되면서 화려한 반짝거리는 바다의 모습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포인트로 어두운 빨간 색감의 체리가 들어가주면서 파란색이 더 밝고 시원한 느낌을 가진 것처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명한 크리스탈 유리병이 여러 개가 꽃이 없게 작품 속에 들어가 줌으로써 작품이 가지고 있는 빛의 이미지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셸 랑리 작가님의 작품의 색채의 조화에 따른 이런 입체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의 작품은 최대한 멀리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큐레이팅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 작품은 스키아보니 해변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키아보니 해변은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과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해변을 말합니다. 작품으로 보자면 작품 배경 뒤에 있는 첨탑으로부터 배경의 왼쪽 끝, 배경의 오른쪽 끝이 삼각형 구도로 이루면서 안정적인 배경을 만들어주고요. 현재 배경이 짙은 갈색의 윤곽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짙은 갈색의 윤곽선 때문에 앞쪽에 있는 분홍색 꽃다발이 더 화사한 색감을 가진 것처럼 강조가 되고 있죠. 또 꽃다발은 삼각형 구도로 그려져 있고 꽃다발의 중심점부터 아래쪽에 있는 유리병과 오른쪽에 있는 사과들이 연결되며 안정된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네치아의 물결 위에는 노란색과 짙은 갈색, 파란색과 보라색 같이 반대에 대비되는 색감이 사용되면서 화려하고 노을지고 있는 반짝반짝한 베네치아의 해변 모습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미셸 랑리 작가님이 이런 물에 의한 빛의 반사를 묘사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베네치아가 상당히 좋은 모델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품은 붉은색의 변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셸 랑리 작가님의 말년작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작품을 보시면 빨간 배경 위에 빨간색 꽃다발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셸 랑리 작가님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빨간색 배경 위에 빨간 꽃을 올리는 스타일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빨간 꽃 위에는 검은색과 노란색만이 꽃의 이파리와 줄기 또 체리의 윤곽선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수목화나 문인화를 보는 것처럼 담담하고 한정된 색채만으로 자신의 표현을 마무리하는 미셸 랑리 작가님의 숙련된 완숙미를 볼 수 있는 작품이죠. 그러면서도 꽃잎의 위에는 마띠에르가 두껍게 올라가면서 꽃이 가지고 있는 촉촉한 생명력과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그런 붉은색의 열정은 놓치지 않고 묘사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